네, 어제 새벽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숙환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이 소식에 재계에서는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이 타계를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폐가 굳어지는 질병으로 별세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제 횡령과 배임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고 최근에 또 대한항공 사내 이사직도 물러나게 됐는데 조 회장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는 그래도 역할을 좀 꽤 했지 않습니까? 방금 전 그 외신에도 나오다시피 대한항공을 이제 국제적인 항공사,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사로 올려놓은 데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하는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예. 경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경영 스타일이 조금 독재적이다, 혹은 시스템을 강조한 측면에서 조금 독재적이다라는 측면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사실 조양호 회장이 받을 때, 대한항공 받을 때는 중소 항공사였는데 전 세계 무유 2010년대 초에는 전 세계 화물 운송 1위도 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외연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키우고 그 키운 걸 바탕으로 국제적인 항공사, 또 스카이팀이라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항공사들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평창 예.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국제적 혹은 뭐 경영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역시 상당했다. 평가 역시 대한항공 차원에서는 크게 뭐 스타일에 대해서 말고 이제 시장 가치라든지 항공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데서는 사실 부정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양호 회장의 일생을 좀 돌아보면 영광도 있었지만 말년에 좀 악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의 갑질 논란이 참 큰 논란이 됐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부도 처리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본인도 이제 대한항공 운영에 있어서 배임과 횡령, 한 270억 원 가량의 배임과 횡령의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딸인 조연아나 조현민, 뭐 흔히 말하는 물컵 갑질, 땅콩 갑질, 뭐 이런 사태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여러 대기업 중에 미디어에 뭐 경영 측면이 영업이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면에서 많이 나온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한진해운 뭐 조중훈 회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돌아가신 전 회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배임 횡령, 그다음에 자제들의 문제, 부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경영 말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이 별세를 하면서 한진그룹 지배구조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앞으로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일단 한진그룹 지배구조를 이해하려면 한진그룹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2014년 이후 기준으로 굉장히 한진그룹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게 돼 있는데요. 지주회사 구조란 거는 결국은 기업 지주회사가 주인이 되고 그 밑에 자회사들이 계층적으로 있으면서 운영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진칼이고요. 네. 한진칼 밑에 주한진, 한진택배를 담당한 한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진에어. 근데 현금 흐름 자체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주로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한진칼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한 관심이 되고요. 조양호 회장 자체 지분은 한 18% 정도고 네. 조양호 회장의 우호 지분, 다 자제들의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석학원, 그 재단 인하대학교 재단인 정석학원의 지분을 따지면 한 28% 정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8%를 바탕으로 한진에 대해서 21% 정도, 그 한진칼 회사가 주한진에서 21% 정도, 대한항공에 대해서 30% 정도 이렇게 지분을 가지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아무래도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조 회장의 유지도 그랬다고 들리는 것 같고요. 예. 조원태 현재 이미 대한항공 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조현아 씨나 조현민 씨는 또 최근에 다른 문제들, 갑질 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 경영 전반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흔히 말하는 한진그룹의 중추가 되는 대한항공은 조원태 현 사장이 물려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제 지분을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네. 지분의 핵심은 한진칼 지분입니다. 지주회사, 흔히 말하는 모든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한진칼 지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한진칼 지분이 조양호 회장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조원태 사장, 대한항공 사장은 그렇게 많이 2% 정도 내외니까 이 17%를 조양호 회장이 가진 17%가 이 조원태 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많이 아시다시피 상속세, 어마어마한 정도의 상속세 50%는 기본으로 낼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의 상속법 체계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30% 더 주식 승계를 통해서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 그 30%를 가산세를 아마 그러니까 추가 50%에 30% 가산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상태를 어떻게 조원태 사장이 지불을 하고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가 꽤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수천억 원이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속세는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3가지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양호 회장이 한진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한항공 지분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을 늘리는 방법. 예. 배당을 통해서 기업이 가진 현금을 주주에게 주고 이 많은 배당, 많은 지분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 상속세를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 전 회장님은 일단 우선주가 좀 있습니다. 우선주는 사실 기업의 의결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현금 흐름만 받는 권한이기 때문에 주식 흔히 말하는 그 주주총회에서 큰 의미는 없는 주식이라 이걸 팔아서 마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 LG가에서 한 것처럼 주식을 대차한다 그러죠.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아마 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제 별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한진그룹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역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배당을 많이 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분만큼 주식이 더 많이 기존에 받는 것보다 현금을 많이 받겠구나, 단기간에 많이 받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 분만큼 올라간 경향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영권 확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대한항공이나 혹은 한진칼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3번째는 이제 경영이 잘못됐다. 조양호 회장 체제에서 경영이 잘못됐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자 혹은 조원태 사장이든 아니든 아니면 새로운 경영자 와서 경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반영이 돼서 어떤 주식 가격이 오른 게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뭐 3가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어느 게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진그룹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진칼, 그러니까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인 이 강성주 펀드인 KCGI. 이게 최근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면서 좀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강성부 펀드도 펀드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내야죠. 최근에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대한항공 한진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내자. 자기들의 업적을 보여야 자기들의 철학에 맞는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사실은 펀드 역시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혹은 현재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이번 대한항공 혹은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약한 지점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가장 처음 대상이 됐고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를 하면서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논의를 강조를 하게 되니까 강성부 펀드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느냐. 여기서 성과를 내서
보다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이 투자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이제 다음 주주총회나 있어서 보다 격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일단 경영 전면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이고요. 이 한진그룹 전반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조원태 이제 사장님 예. 아직 검증이 된 상태는 아니라 그렇죠.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사실 불확실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원태 사장 역시 하여간 대학 불법 편입학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에 그러니까 대학이 처벌을 받았지만 교육부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 성과가 어떻게 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사람들이 이제 상속을 받을 때 경영권을 바탕으로 조원태 사장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해라. 그러면 대신 뭐 상속 문제는 쉽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구조를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된 상황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조원태 사장의 지분이 한진칼에 대한 지분이 너무 작고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 역시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상속을 일단 많이 받아야 되는 상태고 그 많이 받아야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한진칼 주주총회가 뭐 내년에 열릴 텐데 이사 선임 문제에 있어서도 강성부 펀드 혹은 국민연금에서 강경하게 나간다면 이사 선임이 안 되고 이사 선임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 자리에서는 물러나야 됩니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가 아니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다 상황을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격전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